생나제르 항구 폭파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이 프랑스의 생나제르 항구에 대해 감행한 대담한 공습 작전입니다. 1942년 3월 28일에 수행된 이 작전의 목적은 독일 해군의 전함 티르피츠가 대서양에 진입할 경우 이 함선이 수리나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생나제르 항구는 대서양 연안에서 가장 큰 드라이독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드라이독은 대형 전함을 수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티르피츠가 대서양으로 나가 활약하게 되면 연합군의 해상작전과 해상교통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드라이독을 파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작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공격 부대 영국 해군의 구축함 HMS 캠벨타운이 이 작전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캠벨타운은 독일군의 레이더와 방어망을 뚫기 위해 개조되었고, 선체에 폭발물을 가득 채워 자포용으로 사용될 계획이었습니다. 상륙 및 파괴팀 영국 코만도 부대가 캠벨타운과 함께 항구에 상륙하여 주요 목표물을 파괴하고 방어병력과 싸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공격의 실행 캠벨타운은 항구 내의 드라이독의 충돌에 고의적으로 좌초시켰습니다. 이때 캠벨타운에 설치된 폭약은 나중에 설정된 시간에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코만도 부대는 항구 내의 다양한 목표물을 공격하고 파괴했습니다. 결과 캠벨타운이 드라이독에 충돌한 지 몇 시간 후 선체에 설치된 폭약이 폭발하여 드라이독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나제르 항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독일 해군의 전투 능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작전은 영국군의 용기와 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쟁사에서 가장 대담한 공습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영국 코만도와 해군 병사들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생나제르 항구 폭파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감행한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 중 하나로 그 배경, 진행 과정,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영향까지 다방면에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작전의 더 많은 세부 사항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과 필요성. 1941년 말에서 1942년 초 영국과 연합군은 독일 해군이 대서양에서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거대한 전함인 티르피츠는 대서양에서의 연합군 해상 보급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티르피츠가 만약 작전에 투입된다면 영국 해군의 해상 통제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생나제르 항구는 독일점 영하의 프랑스 서해안에 위치해 있었으며 대형 전함을 수리할 수 있는 드라이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이독은 1000톤급 이상의 전함을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 중 하나로 티르피츠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난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연합군은 이 드라이독을 파괴하여 티르피츠의 작전 범위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작전 준비. HMS 캠벨타운은 구형 미국 구축함으로 영국 해군이 이 작전을 위해 특별히 개조한 함선이었습니다. 캠벨타운은 독일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독일 해군의 모양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선체는 강력한 폭약으로 가득 채워졌고, 폭발은 선박이 목표물에 도달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코만도 부대는 생나제르 항구 내의 여러 목표물을 직접 파괴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항구 방어 시설, 연료 저장고, 잠수함 기지 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전 실행. 1942년 3월 28일 새벽 HMS 캠벨타운은 다른 지원 선박들과 함께 생나제르 항구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독일군의 해안 방어를 피해 목표 지점까지 이동했으며 일부 손실에도 불구하고 캠벨타운은 드라이독의 문에 충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이 함선이 자폭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코만도 부대는 함선에서 내려
여러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작전 중 해군과 코만도 부대는 전투를 통해 독일군의 주요 방어선을 파괴했지만 탈출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시간 후 캠벨타운에 설치된 폭발물이 발화하며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드라이독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항구는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결과 및 영향. 작전의 성공 생나제르의 드라이독은 이 폭발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티르피츠와 같은 대형 전함이 대서양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희생 이 작전은 연합군에게도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영국군은 약 600명의 병사를 투입했으며 그중 약 169명이 전사하고 215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독일군도 약 36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훈장과 기념 생나제르 작전에 참여한 영국 군인들은 그 용맹과 희생으로 인해 여러 훈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 여러 명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이후 영국의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의미 이 작전은 연합군이 독일 해군의 대서양 작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생나제르 항구가 무력화됨으로써 티르피츠는 대서양에서의 활동이 제한되었고 이는 연합군의 해상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나제르 항구 폭파 작전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전략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창의적인 군사 전략과 그에 따른 희생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생나제르 항구 폭파 작전은 그 복잡성과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창의적이고 대담한 전략적 접근을 잘 보여주며 전쟁의 전반적인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작전의 추가적인 세부 사항과 그 이후의 역사적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작전의 세부 계획 1. HMS 캠벨타운의 개조와 준비. HMS 캠벨타운은 구식 미국 구축함이었지만 독일군을 속이기 위해 독일 해군의 급 구축함처럼 보이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이 함선의 상부 구조가 제거되었고 추가된 갑판 장비는 독일 함선의 외관을 모방했습니다. 캠벨타운은 4.5톤에 이르는 강력한 폭약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이 폭약은 시간 지연 장치를 통해 목표물에 도달한 후 몇 시간 후에 폭발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 폭발은 드라이독 문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2. 코만도 부대의 역할. 작전에는 약 600명의 영국 코만도 부대원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HMS 캠벨타운과 다른 지원 선박에 탑승해 생나제르로 이동했습니다. 코만도 부대는 두 개의 주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첫째, 캠벨타운이 드라이독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항구 내의 다른 중요한 시설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해안포대, 무기창고, 잠수함 기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작전 중 코만도 부대는 분산된 소규모 팀으로 나뉘어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작전의 전개 과정 1. 생나제르 항구로의 접근. 작전이 시작되기 전 영국군은 혼란과 기만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HMS 캠벨타운이 항구로 접근하는 동안 지원함들이 독일군의 레이더와 방어망을 교란시켰습니다.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독일군은 이 함선이 적 함선이 아닌 아군으로 위장한 함선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작전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주요 충돌과 상륙. HMS 캠벨타운은 1942년 3월 28일 새벽 생나제르 드라이독의 문에 충돌하며 좌초되었습니다. 이때 함선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그 목적을 완수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코만도 부대는 곧바로 상륙해 항군의 목표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반격이 강력했고 많은 코만도 부대원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3. HMS 캠벨타운의 폭발. 캠벨타운이 좌초된 후 몇 시간이 지나 선체에 설치된 폭발물이 발화하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은 드라이동 문을 완전히 파괴하고 항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많은 독일 병사들이 사망했으며 독일군은 연합군이 미리 설치한 폭발물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큰 실패로 받아들였습니다. 작전의 후속 조치와 장기적인 영향. 1. 독일 해군의 대응. 생나제르 항구가 파괴된 후 독일 해군은 대서양에서의 작전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티르피츠와 같은 대형 전함은 대서양에 진입할 경우 수리나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티르피츠는 대부분의 전쟁 기간 동안 노르웨이 해안 근처에 머물게 되었고 이는 연합군의 해상 작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연합군의 평가와 역사적 의의. 생나제르 작전은 연합군 내부에서도 다양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이 작전을 자살 임무로 간주하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작전의 성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작전은 연합군이 독일 점령하에 유럽에서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대담한 접근을 사용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3. 전후 기념과 기억. 생나제르 항구 폭파 작전은 전쟁 후에도 영국과 프랑스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생나제르 시는 이 작전을 기리기 위해 여러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며 캠벨타운의 폭발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워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작전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여러 훈장이 수여되었으며 특히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 다수 수여되었습니다. 이는 전쟁 중 가장 높은 용맹과 희생을 기리는 상입니다. 문화적 영향과 후속 작전. 생나제르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용맹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후 다양한 책, 다큐멘터리, 영화 등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작전은 후속 연합군 작전의 교훈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이후의 공습과 해상작전에서 생나제르 작전의 경험을 참고하여 더 정교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생나제르 항구 폭파 작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연합군의 전략적 사고와 군사적 창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잔혹성과 희생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생나제르 항구 폭파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특수작전 중 하나로 그 복잡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군사 전략과 역사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작전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측면과 그 이후의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군의 대응 및 평가. 1. 독일군의 초기 반응. HMS 캠벨타운이 생나제르 항구에 도달했을 때 독일군은 이 배가 독일 해군의 전함으로 위장한 영국군의 함선임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는 영국군이 성공적으로 캠벨타운을 독일 함선처럼 보이도록 개조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캠벨타운이 드라이동 문에 충돌한 후 독일군은 곧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캠벨타운을 제거하려 했으나 영국군이 설정한 시간 지연 폭발 장치로 인해 이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캠벨타운이 폭발한 후 독일군은 이 작전이 단순한 기습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대규모 특수작전임을 깨달았습니다. 폭발로 인한 피해와 생나제르 항구의 파괴는 독일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독일 해군의 대서양 작전에 큰 제약을 가했습니다. 2. 독일군 내부의 평가. 생나제르 항구 폭파 작전 후 독일군은 연합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독일군은 특히 영국군이 이 작전을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대담한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작전의 성공은 독일군의 해안 방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으며 이후 독일은 프랑스 해안에 대한 방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독일군의 자원이 분산되었고 이는 다른 전선에서의 독일군 방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존자들의 경험과 작전의 인간적 측면. 1. 코만도 부대의 생존자. 생나제르 작전은 극도로 위험한 임무였으며 많은 코만도 부대원들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이후 전쟁포로 수용소로 보내졌고 종전 후 이들의 경험이 기록되고 출판되었습니다. 코만도 부대의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극한 상황과 전투의 공포, 그리고 동료들의 희생을 회상하며 그들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생나제르 작전의 잔혹성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포로 생활. 생나제르에서 생존한 영국군 병사들은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 전쟁포로 수용소 스텔렉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포로로 생활하며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탈출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탈출 시도는 이후 영화와 문학, 작품에서 영웅적인 행위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종전 후 영국으로 귀환했고 그들의 용맹과 끈기에 대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생나제르 작전의 군사적 교훈. 1. 특수작전의 중요성. 생나제르 작전은 특수작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정교하게 계획된 소규모의 특수작전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연합군은 이후의 작전에서 생나제르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작전의 전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D-데이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특수작전 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연합군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보전의 중요성. 생나제르 작전은 정보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영국군은 독일군의 방어 능력과 항구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 정보는 작전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작전 후 독일군은 정보 보안과 방첩 활동을 강화했지만 이로 인해 독일군의 전체적인 작전 능력이 향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경계심은 일부 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후의 기념과 기억. 1. 전쟁 기념 행사. 생나제르 작전은 종전 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기념되었습니다. 생나제르 항구에는 이 작전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매년 추모식이 열립니다. 이 기념 행사는 전쟁 중 희생된 군인들과 그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이 작전은 중요한 군사적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특히 생나제르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여러 전쟁 기념관에서도 생나제르 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학과 대중문화. 생나제르 작전은 수많은 책, 영화,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전은 전쟁 소설의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여러 전쟁 영화에서도 이 사건을 재현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생나제르 작전의 영웅적 측면과 그들의 희생을 강조하며 대중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복잡성과 그 여파를 상기시킵니다. 특히 생존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경험은 전쟁의 인간적 측면을 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대중에게 전쟁의 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론. 생나제르 항구 폭파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특수작전 중 가장 대담하고 중요한 작전 중 하나로 전쟁의 전반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전은 영국군의 용맹과 전략적 기지를 잘 보여주며 전후에도 중요한 군사적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작전의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특수작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보전과 기만 전략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생나제르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군이 독일군에 맞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창의적이고 결단력 있는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